통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이 자치지원관 과정에 들어오셔서 주민자치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셔도 가능할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세속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에 지원되는 내용이 뭐냐? 동별로 자치지원관이나 민간의 인력이 주민자치위에 파견됩니다. 하나는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많은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실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적어도 주민자치위원들은 무보수 면역해주고도 설계되어 있지만은 적어도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분은 10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게 서울형 주민자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게 무보수 면역해주고 감당할 수 없는 과업이 양식이 많기 때문에 참고로 활동비입니다. 4대 보험까지 하려면은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활동비로 설계되어 있어서 해당 동의 간사가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분이 간사로 선발되어서 동자치정과 간사가 동주민세 출근하면서 우리 동네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자치구 사업단이 컨설팅하는 거였고요. 자치구 주민자치 예산 지원 관련해서는 각 동에 한 보통 3층이나 4층짜리 동주민센터에 반드시 주민자치회 전용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49개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당시에 성찰이 뭐였냐면은 자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간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250만 원을 이용해서 행정등 내에 동당실 말고요. 주민자치회 전용 사무공간을 만들어서 주민자치 임원들이 반드시 오셔서 필요에 따라 회의하고 결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만들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주민자치에서는 2,400만 원의 운영 예산을 주민자치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분과를 모집하고 워크숍하고 우리끼리 교육을 하고 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간사활동을 1,200만 원 이제 동일하게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차기년도 서울시 참여예산 우선권 권한으로 설계되어 있어 3천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봉구도 작년에 어느 한동에서는 한 5,400만 원 주민자치가 만들어지고 5,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을 우리 동네 자치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지 자치적으로 처리하고 집행하는 걸로 주민자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거를 주민자치의 동 담당자가 행정서랍에 통장이나 이런 것들 그들이 다 집행하고 주민자치 회의 때 그냥 보고만 하고 이런 걸로 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이 과정들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작년에 향후에 마을자치 지원 계획이 발표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인기 때문에 서울형 주민자치가 끝나는 거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고 2021년까지 서울시 424개 전동의 주민자치회를 전환에 대한 인력과 예산들이 다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님과 같이 가는 반짝하는 정책이 아니라 전 자치구로 확대되고 행안부 3,500개 의료동으로 계속 모델에서 확장된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조금이잖아요. 서울시는 진짜 주민자치회가 자치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서울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내고 있는 개인 등록할 주민세 있잖아요. 4,800원 정도 7일자 현재 주소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납부하고 있는 주민세를 향후에는 올해부터 주민자치회로 직접 교부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현재 주민자치세 원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 약 4,700만 원 정도가 주민자치회에 직접 교부됩니다. 그 돈을 그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동네 자치계획을 발굴하고 필요한 민간인 사업을 발굴하기도 하고 이런 등등 활동들을 주민자치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이렇게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이거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굉장히 못마땅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아름아름 했는 상관이 없었는데 주민세가 불구되면서 우리 동네 자치계획에 관심 가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주민자치회가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동네 자치계획 수립 과정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하냐? 실패한 사업들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라는 우려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가 굉장히 많이 각성하고 있고 우리 동네 자치계획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진짜 우리 동네 지역문제 청착해서 자치계획을 발굴할 수 있어요. 이런 고민들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과정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교부효과 지출액이 다르긴 한 동별로 한 4,700만 원 상당의 예산들이 주민자치회에 어쨌든 지원된다, 직접 지원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관심 갖는 게 도시재생이었거든요. 예전에 재개발이라든지 고도지역 이런 문제에 관심 갖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들 어쨌든 서울시가 600년
넘은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이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가 설계하는 자치계획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거의 비슷한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주도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들을 앞으로 22년까지 10개소 정도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도시계획 사업들을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진행한 도시재생 사업은 우리 동네 살리기 5만 제곱미터 가장 작은 추가 대여섯 개 정도의 규모의 5만 제곱 살리기도 우리 도시재생 사업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동네 살리기형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과 결합해서 진행하겠다는 게 서울시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동네 살리기형 도시재생 사업은 보통 헥타르는요 50억 100억이거든요. 이런 예산의 결정 권한들을 일정 정도 도시재생 사업과 주민자치회 자치계획과 연관성 있는 사업들은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의 권한을 내어주겠다는 게 서울시 계획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설계는 아니긴 하지만은 실제로 주민자치회 자치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권한들이 나름 부여되어 있고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들의 내용이 되고요. 참고로 보시면은 주민자치위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18세 미만도 아닙니다. 해당 동에 살고 있거나 해당 동에 학교 직능단 활동을 하는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 해당 동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6시간 사전교육과 공개 추천 과정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이제 선발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이제 저희가 주민자치 활동을 했었던 초기 프로세스는 보수인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동자치위원관이 여러 가지 동현장에 찾아가서 주민자치회 정책이 20년 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뀝니다. 다양한 주민 참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읍소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주민자치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참고로 작년에 제가 주민자치 이제 초기 때 교육을 했는데 교육하고 입수하신 분이 거의 90%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뭔가 자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열정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도 수치로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다만 집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의 경험은 많지 않지만 개인적인 자치의 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5명이 주민자치위원 하겠다라고 신청했었고 291명이 교육과정이 이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로 정원이 초과되면 공개 추첨을 하는 거고요. 정원이 미달되면 그냥 선정위원회 의결로 주민자치 교육과정 수료 여부만 할인하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그래서 이 두 동은 공개 추첨 과정이었는데요. 처음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거 공개 추첨에 떨어지면은 나쁘고서 동네 못 다닌다, 동네 창피해서 이사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하셨는데 실제로 공개 추첨 과정을 해보니 다 인정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운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아주 유쾌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공개 추첨 과정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렵지 않아서 굉장히 유쾌한 과정으로 즐거운 재미의 과정으로서 설계되어서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여기 지금 주민자치학교 이수 현황을 보니까요. 네. 개인 신청 및 단체 출전 이수자도 마찬가지로 해서요. 남녀 비율을 보니까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그래서 도봉구조례에서는 노력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서 강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비는 별로 두지 않고 그냥 어떤 자치구는 해야 된다. 이 법조항은 강제조항과 임의조항이 있잖아요. 어떤 저희 도봉구조례는 임의조항으로 노력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은평 같은 경우에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특정 성비가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이런 네, 그렇죠. 그렇게 자치구 조례가 통과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더라도 그 조례 때문에서 강제적으로 주민자치가 구성이 되는 거죠. 혹시나 여기에 응모한 여성들의 학력이나 이런 건 혹시 학별 데이터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는 못했어요. 아니요. 학벌이 좋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의 학력 수준이 30 중반에서 50 초반까지는 지금 전 세계 최고 학벌이거든요. 거의 그렇게 돼 있을 때 지금 그와 같은 여성들이 동정이 굉장히 지금 저로서는 주목할 만한데 말입니다. 지금 이 참여도를 보니까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높아가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게 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신
진단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품을 많이 내야 되고 앞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에 품을 많이 해야 되고 자치계획이라는 구체적인 비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으니까 과거에 당연하게 동장의 권위로 당연하게 참여했던 분들, 특별히 역할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남성 중심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없어지고 있고. 자연 말씀으로 여성들의 참여 이분들은 혹시 주부가 전업주부가 혹시 많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업주부가 완전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두 가지만 좀 네. 하나는 최근에 이해관계가 서로 막 치우치고 빨린다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제 2년 차 들어오면서 생활 SOC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 차원에서도 지금 도봉구라든지 이런 데서 이게 관심 있는 분야에 예산을 못 따르는 거니까 일단 서울시에 요청한다든지 그쪽에 정해가지고 그런 자치 위원들이 그 결의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중첩되는 건 없습니까? 예, 말씀하신 생활 SOC를 확충하겠다는 게 이례적으로 방향인 거고 네. 거기에 굉장히 의사수렴 집단으로서 활용되는 게 주민자치입니다. 예. 그래서 뭐 소규모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그냥 케이스 스타디 할 만큼 어떤 누적된 결과물은 없겠지만 네. 그게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처음 PLES가 나오는데 여기는 강동하고 강서가 강남 서초 동작 강남 3구 345 중에서 좀 유력한 데는 보수역이라서 그런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빠졌고 또 좀 강북 위주의 프로가 많이 보이는데 그런 여기저기 고충이 있는 건지 그거 좀. 지자체장의 이제 의식인 거고요. 하나는 지자체장의 의식인 거고 이런 혁신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정당 네. 국회의원이라든지 네. 여기 영향이 있어가지고 못했다는 거죠. 강남선거 이번에 시작을 했거든요. 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나중에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이럴 때 마을계획단 운영들도 강남 3구는 참여를 잘 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생기는 자치구는 이런 혁신 사업들 도입이 있는 거고요. 서울시가 하고 있는 혁신 사업은 대부분 예산들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별로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교부되기 때문에 지방 자치구 재력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일수록 먼저 하려는 경향이 있긴 하죠. 서울시에서 일정도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뭐 착동 사업들도 공무원의 인건비 75%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혁신 사업의 이유 사업들을 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를 중심으로 많이 진행하는 경향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뭐 영상 아닙니다. 이게 지금 네, 시간이 영상 그렇게 되는데요. 저기 혁주 씨, 저기 원 선생님 좀 바깥에 계시는데. 건강 14분이니까 예, 포장이 학교가 자동적으로 이걸 갖다가 한번 끊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하는 뭡니까? 강의실이 비어 있을 때 이런 거 그냥 갖고 그냥 하니까. 내버려도 일정이 안 한 강의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리고 있으면 지금 와서 바로 그냥 누르면 됩니다. 계속 얘기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돌아요. 제 정당에서 특히 거대 정당 두 당에서는 앞으로 생활민원의 주민자치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극하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을 5명씩 주민자치로 조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실질적인 얘기도 하고 그 얘기는 우리 자한당에서 먼저 많이 들려왔어요. 저희한테. 우리 나쁜 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나쁜 일은 아니죠. 나쁜 일은 네, 나쁜 일은 아니기도 하고 그만큼 주민자치회가 생활 영역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화두로 점화져 있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자유한국당에서도 주민자치위원들 조직하자. 우리 동작구에서는 이미 정의당 분들은 뭐 몇 년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술도 많이 마시고 한 달에 4만 원씩이나 회비를 내면서 뭐 이렇게 활동들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봉구는 처음이기 때문에 추천일이 많지 않았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결혼위원 때문에 결혼된 결혼위원이 있어서 주민자치학교를 한 번에 더 했는데요. 다 공개 추첨했습니다. 네, 미달되지 않았었다. 이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성별 구성, 뭐 학벌 아니면 재산 정도 이런 것에 대한 통계는 아직 안 잡고 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뭐 예. 학술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통계 잡을 내용이죠. 네. 아니 근데 만약에 그게 나왔을 때 아까 우리 조혁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강 선생님 할 때 지방자치 저렇게 해버리면은 말하자면 그렇죠. 토호들이 잡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금 딱 그 감이 가서 그러는 거죠. 저희도 실은 이제 주민자치의 면면을 보시면요. 기존 유형이 아, 20%까지 예. 있어요. 27%까지 네, 27% 정도. 기존 유형 한 20년 가까이 주민자치 위원했던 하신 분들도 건재하죠. 왜 그러면 이분들은 단체 티오로 들어온 경향이 있거든요. 단체 티오는 개인 티오가 단체 티오인데 단체 티오의 경쟁률이 세지 않다는 것들을 사전에 입수하고 단체 티오로 오시면 거의 여전히 투호가 들어갈 가능성이 네,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있었는데 있었는데 은평구에서는 경쟁률이 2대1 가까이 돼 있어요. 아하. 그러면은 들어오고 싶어도 랜덤으로 주민자치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토호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게 민주주의는 아니긴 네. 합니다만 네. 어쨌든 예. 추첨을 통해서 어쨌든 주민자치 지원이 선발되는 거고 도봉구에서도 6개동에서 2개동만 추첨을 통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선발됐다는 말씀드렸는데 작년 12월 달에 결혼율을 보충했을 때 주민자치 발표를 한 번 더 했는데 100%다 공개 추첨이 진행되었다. 앞으로 추천하면은 랜덤이 대표성이 문제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그 강양관 선생님이 얘기했던 추천 민주주의적인 발상의 상당 부분이 반영되는 게 전체적인 대표성이나 이런 걸 갖는데 유리하다는 입증은 되겠네요. 예.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과거 회장하셨던 분들도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자치 정책들이 많이 변했구나.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권한들을 좀 이렇게 이관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식, 신년을 중심으로 그런 문제식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네. 자기가 꼰대라는 그렇죠. 느낌을 갖기에는 그 네. 나름대로 충분한. 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완성되기 실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한 두세 번 정도 연임